또 학교에서 또 제가 이제 후배들을 가르친 지가 한 4, 5년. 한 년 정도 강의도 나가시니까. 강의한 지가 4, 5년 정도. 과목이 뭐예요? 오디션 테크닉이라고 나를 가르치는 그거 조금 건데. 팁을 조금 여기서도 얘기해 아니, 저는 주세요. 사실 오디션에서 수없이 많이 떨어졌어요.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요? 제가 많이 떨어져 봤으니까 오디션을 어떻게 하면 붙는다는 얘기는 자신이 없지만 이렇게 하면 하면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얘기 제가 자신이 있어요. 그것도 교육이네. 괜찮다. 그럼 어떻게 하면 떨어져요? 긴장하면 떨어지죠. 아, 그렇죠. 제가 네. 페북에서 그 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따뜻한 말 한 문장을 발견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글 중에 감독님, 연출님 많이 찾아주세요. 네. 우리 배우들 캐스팅 좀 많이 해가주세요. 이 말이 네. 아, 이 사람 참 사람 마음이 따뜻하다. 그런 게 너무 좋아서 내가 네. 김준규 배우는 내가 꼭 인터뷰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문자를 했는데 그래도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흔쾌히 대답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쉽게 인터뷰를 안 하는데 그래도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제가 그럼 이왕 8호 극단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사실은 만들게 이게 그 아마추어 극단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한 3년쯤 전에 이제 촛불 집회하면서 이제 예전에 80년대 중반에 이제 같이 학교에서 그 학생 운동을 했던 친구들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거의 한 30년 정도 만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그래도 굉장히 가슴이 뜨거운 친구들이네요. 네, 다 부지런하고 아주 열정도 많은 친구들인데 뭐 끝나고 나서도 어쨌든 보고 싶으니까 서로 오랜만에 다시 그렇지. 만난 거니까 그래서 근데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가끔 만나서 술만 먹고 뭐 산에만 가고 이러다가 그 또한 할 일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좀 뭐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두 명의 친구들이 원래 굉장히 연기를 하고 싶었던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극단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근데 사실 저는 어떤 책임을 지기 싫어서 저 혼자 좀 인생을 좀 깊이 살아보고 싶어서 배우러 들어온 건데 사실 그 자리는 극단을 만든다는 건 책임을 떠맡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힘들죠. 처음엔 고민하고 이제 하다가 그냥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연습만 하고 그냥 놀고 이렇게 한 6개월 하다가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는 좀 공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식 공연이라기보다는 이제 좋은 희곡의 좋은 장면을 뽑아서 그게 6개인가 8개를 뽑아서 팀을 나눠서 워크숍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팀들끼리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사실 2-3명의 친구들은 이 배우를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 편이라서 제가 이제 그래서 페북에 그런 글을 올리게 된 겁니다. 네, 그게 마음이 따뜻한 게 전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그게, 이 사람 참, 마음이 참 따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이제 뒷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조사 정도 이렇게 뭔가 조금 알아보니까 이력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내가 이거는 얘기하기 전에 잠시 들어가고 싶은 얘기가 개인의 깊이를 위해서 배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지금 꽂혀서 그게 무슨 말인가. 참 쑥스러운 얘기인데 사실은 뭐 좀 개인적인 삶의 깊이를 좀 더 깊게 가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뭐 아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80년대 학생운동을 이제 열심히 하신 분이시고 전에 열심히 심하게 했던 편이라 그때 당시에 어떤 제가 8호 학번인데 90년 초반이 이제 90년대 초반이 되면서 사실 학생운동권이나 이런 쪽이 많이 이제 침체가 됐었어요. 많이 그래서 좀 잠잠했죠.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도 이제 사실은 군대를 어떻게 말하자면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도 뭐 군대를 갔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제 방위로 1년 반 정도 다녀오고 나서
그게 이제 92년이죠. 92년 가을쯤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제 학생운동이든 소위 노동 현장에 가 있던 사람들이든 쭉 정리하는, 물론 계속 계셨던 분들도 이제 훌륭하게 그러니까 뭔가 약간 당연히 추려지는 계셨는데, 그런 약간 단계. 추려진 단계여서, 그때 이제 사실 어쨌든 제가 제 길을 다르게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제가 이제 학생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어쨌든 뭐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는데 제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기본 바탕이 있으니까.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시네. 그래서 근데 세상이 바뀌려면 이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너무 거창한 얘기 같은데. 아닙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 사람을 바꾸려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화적으로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는 게 그렇죠. 가장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원래 또 소설을 쓰고 싶었던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국문과 가려고 했는데 성적이 약간 모자라서 어쨌든 철학과를 갔는데, 철학과가 더 세지 않았어요? 그때는 한 2, 3점이 학력고사 국문과가 더 높았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철학과 같은 데는 뭐 사회학과, 철학과 이런 데는 그렇죠. 거의 사회학과는 또 더 많이 앞섰죠. 거의 이제 학생운동의 메인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뭐 자연스럽게 사실은 철학과 가서 하게 됐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소설을 쓰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뭐 어쨌든 어떤 일로 감옥에 가서 그 이전까지 사회과학 책만 이제 학교에서 선배들하고 학습하다가 그때 이제 사회과학 책은 감옥에 넣어주질 않으니까. 그렇죠. 뭐 조금만 뭐 제목이 뭐 막스, 사회 뭐 이런 것만 들어가도 다 못 읽게 하는. 그래서 소설책은 얘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검열을 해도 잘 모르니까. 그때 이제 소설책들을 보면서, 내가 원래 고등학교 때 이렇게 국문학과를 가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들이 살아나면서 감성이 살아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결국 나를 건드리는 건 이렇게 문하고 문학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나가면 어쨌든 내가 어떤 사회운동이나 이런 쪽을 가더라도 문화 쪽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데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게 한편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90년대 초반에는 비디오 문화가 막 엄청나게 그치, 대여 순식간에 문화가. 그래서 학생운동을 계속 하면서 이제 좋은 영화들을 이제 비디오로 막 엄청 많이 봤었어요. 그때 또 좋은 영화에 좋은 배우들 연기를 보면 막 이게 막 심장이 막 확. 그때도 비디오 가게도 되게 성행했잖아요. 막 심장이 확 이게 다시 이제 불타기 시작했구나. 카타르시스라 그러나? 울컥하면서 뭔가 감동을 주는 게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감정이 굉장히 메말라 있었구나,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면 내가 이제 문화운동 쪽으로 가면 뭐 어떤 쪽으로 갈까 이러다가 그래서 연극이나 영화 연출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벌써 이제 말하자면 문화운동 차원에서 연출 쪽으로 간 선배나 동료들은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연출로 가봐야 뭐 똑같은 길이다 싶어서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럼 내 연기하지? 내가 왜 연기 못할 이유가 있나, 이런 정말 황당한 생각을 하고 정말 황당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내 가슴에 불꽃을 연기 쪽으로 그냥 돌렸군요. 잘하셨네. 근데 잘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ING니까. 너무 힘든 길이라는 생각이 이제 그렇죠. 배우 힘들죠. 그렇게 해서 연극을 접하게 됐고, 그래서 한예종은 또 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원래 극단 뿌리라고 김도훈 선생님이 하시던 극단이 있었어요. 주로 근데 뮤지컬 쪽을 하시던 분인데. 그랬죠. 노래를 잘 하셨나요? 전 노래는 그때 잘 못해. 지금은 이제 보통 정도는 하는데. 그때는 노래를 부를 일이 없었나? 운동가 외에는. 그래서 한 3개월 하다가 근데 거기도 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자기가 원하는 뭔가가 있었네. 하여튼 뭔가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이 공연예술 아카데미라고 그 이전에 공연예술 아카데미 전에 공연예술연구회라고 있었어요. 그건 이제 정식 학교가 아니라 프로그램식으로 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프로그램 끝나면 이제 흩어지는. 그러다가 이제 93년 여름쯤인가 또 찾다가 이제 공연예술 아카데미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문예진흥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연출 뭐 김광모 씨부터 해서 예. 잠깐씩 거쳐갔던 1년 한 6개월 프로그램인가 그런데 꽤 길게. 거기도 한 오디션을 봐서 합격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오디션을 보신 분이 최영인 선생님이신데 한양대 교수님이셨. 너는 연기도 못하는 애가 왜 연기를 하려고 하느냐. 최영인 교수님. 네, 너는 기획이나 연출로 들어오면 내가 바로 뽑아주겠다고. 그래서 머리는 좋은 줄 알겠는데. 네, 그래서 선생님 저는 무조건 연기를 해야 됩니다. 연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시더니 어쨌든 뭐 알았다 나가라 그러시더니 어쨌든 뽑으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연극원 생기면서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간 거죠. 이제 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 공부를 하고 내가 이 바닥을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일기로 들어간 거예요. 일기로 들어간 거죠. 그때는 사실 여느 무대를 갈까 연극원 학교를 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연극원에서 배운 것도 엄청 많지만 여느 무대 현장에서 그냥 그 동료나 선배들하고 부대꼈어요. 왜냐면 그 시대 여느 무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환경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배우를 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그때가 28, 9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여느 무대에 들어가기엔 나이가 어쨌든 막내잖아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나이가 한참인데 아주 어린 나이인데 뭔가 늦게 시작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전혀 늦은 나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든지 시도해볼 수 있는 도전해볼 수 있는 나이인데 그 시대는 그 나이가 딱 장가갈 나이라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현재로 좀 돌아오면 그렇게 시작한 건 알겠고 그래서 참 특이한 이거 스펙이라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이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서 연기과를 또 해서 영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극단 한두레라고 거기서 이제 그 중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그 연극을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일본 순사 역할을 했었는데 그거 이제 뭐 잠깐 한 일주일 정도 한 거라 뭐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데뷔작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냉정하게 따지면 그때인데 그 영화는 이제 제가 연극원 2학년 겨울방학 2학년 3학년 겨울방학에 찍은 거예요. 근데 그 감독하는 분이 이제 제 대학 선배인데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있던 분이라 그때 이제 운동권들 중에서 러시아로 유학 간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 시절은 참 그때는 뭐 사회주의라는 게 망했지만 어쨌든 좋은 점들은 있으니까 이제 공부를 갔겠지. 연기나 연극을 공부하러 가는 친구들도 꽤 있었고 그래서 그 형이 이제 러시아에 유학 간 한국 사람들 소재로 한 영화 시나리오를 써서 근데 그게 이제 주인공이 운동권이었던 사람이 러시아로 유학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주인공을 캐스팅해서 찍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화를 그렇게 출발을 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력이 많은데 저한테 이제 이력서를 딱 보냈는데 그래도 연극부터 먼저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TV 이렇게 순서대로 써서 보낸 걸 보고 이 양반이 그래도 연극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뭔가 우선시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또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희곡 읽기 모임 이런 걸 또 했더라고요. 연기 처음 시작하고서는 이제 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좀 내 개인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더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강했었는데 이게 하고 하면서 보니까 자꾸 내 개인의 삶이라는 것도 결국은 또 다시 돌아와서 관계 맺는 삶에서 좀 찾아질 부분이 있다. 그리고 관계 맺는 데서 내 개인의 삶이 찾아질 수밖에 없다는 어떤 생각이 또 다시 들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게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결국은 이제 사람과 만나면서 그렇죠. 나도 깊어지고. 사실 연극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도 사람을 좋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 감옥에 있으면서 무지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때 이제 학생 운동하고 이러면서도 9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진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 만나도 같이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들 만나도 굉장히 이제 서로가 상처를 주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서 사실
사실은 좀 사람 관계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 옛날 관계들에서 사람에 치여서? 좀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해되네요. 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엔 어쨌든 다시 좀 사람 관계를 찾고 이렇게 되는데 그 홍창수 선생님하고 예전에 이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공연에서 이제 그 뒤로 계속 이제 홍창수 선생님하고 이제 좀 인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홍창수 선생님 제자분들이 그 고대 이제 대학원 그 하시는 분들이 창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희곡에 관심 있는 분들이 희곡 읽기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결합이 돼서 한 4, 5년 이제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엄청 많이 읽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책 나눠주는 그 바자회도 아닌 바자회도 아닌 사람들이 가져가라 또 그 얘기도 하고. 그 어쨌든 보면 이제 그걸 이제 학문으로 전공하는 분들하고 현장에서 이제 연기를 하는 분들하고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건 또 장점인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못 보는 부분들 이분들이 보고 그렇죠. 또 이분들이 못 보는 걸 또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그 희곡 읽기 모임의 장점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희곡 읽기 모임이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알고 있는 다른 후배님들도 희곡 읽기 모임을 해서 좋은 게 신춘문예에 당선됐던 작품들이 한 번 하고 이렇게 많이 사라지니까 또 그런 작품들을 살려서 희곡 읽기를 하다가 낭독까지 하다가 공연까지 올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가을에 그냥, 이제 그 홍홍희 선생님 연출로 한번 올립니다. 낭독 공연을. 그러니까 다들 요즘은 분위기가 조금 그런 분위기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관심이 좀 있어서 괜찮다. 저렇게 좋은 희곡을 읽다가 또 뭔가 발동이 걸려서 공연까지 올려지는 작업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저도, 괜찮다. 잠깐 이런 생각이 출연하고.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부담스럽지 않게. 낭독 공연 한 두세 번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낭독 공연도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잘해야 이제, 된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그 읽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희곡을 알려준다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는데 하다가 보면 어쨌든 배우니까 그렇죠.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움직임도 자꾸만 시간만 있으면 뭔가 하려고 움직임도 하고. 좀 만들어 보고 싶고 관계도 더 막 이제 깊게 붙여보고 싶고 이런 그러니까 배우가 욕심이 사라지면 안 되죠. 좋은 욕구가. 욕심이 없어지면 죽은 그렇죠. 배우죠. 살아 숨 쉬어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그래서 배우를 이제 많이 하다가 갑자기 또 얼마 전에 평창 남북 평화 뭐 영화제 심사를 또 하더라고요. 심사가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그 독립영화제라고 서울 독립영화제라고 이제 한국에서 사실 가장 큰 그쵸. 독립영화제. 그걸 그때는 즐겨봤었어요, 저도. 거기서도 이제 심사를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2000년대 초반에 한 2년 정도 필름 2.0이란 잡지에서 편집장을 했었어요. 사실 저는 뭐 별 직업을 다 거쳤는데 어쨌든 뭐 연기하는데 도움은 되겠네요. 네, 지금에 와서 도움이 되죠. 그래서 뭐 사실 영화 쪽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관계가 있었었고 또 기자분들도 좀 꽤 많이 알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지금 평창영화제 프로그래머 하는 분이 이제 그때 기자를 하셨던 분이라서 그 다음에 뭐 모르겠어요. 제가 또 어쨌든 80년대 했던 게 통일운동이고 평화운동이니까 저를 그래서 그래서 뭐 더욱더, 평화도 맞고 영화도 맞다 그래서 뭐 심사위원으로 뽑아주신 게 아니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보고 있으면 그 굉장히 그 소확행이신가 봐요.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 나이가 들수록 큰 행복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어진다기보다는 큰 거에는 크게 행복감이 다가오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실 지금 배우를 하고 있지만 뭐 한 40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언젠간 내가 스타가 될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뭐 지금 내 나이도 사실 있으니까 뭐 내가 꿈꾼다고 해서 될 게 아니지만 그 모르는 일이에요. 요즘 세상이 달라졌어요. 60에 스타가 될 수도 있어서. 유명한 배우가 되겠다 이런 꿈은 사실
거의 없어졌어요. 나한테 주어진 사명감이나 뭐 이런 연기에 것처럼.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어쨌든 뭐 내가 스타에 대한 욕심은 없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최대한 더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뭐 어떤 큰 행복이나 뭐 큰 목표를 찾아서 추구한다 이런 거는 거의 없어져서 오히려 좀 작은 데서 저는 그냥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 그랬구나. 이 삶을 제가 철학과를 졸업해서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이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삶의 거예요. 동력은 어떤 큰 목표나 큰 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작게 오는 행복이 내 삶의 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내가 본 것마다 다 악역이어가지고 이 사람은 왜 자꾸 얼굴은 정말 선비처럼 생겼잖아요. 정말로 뭔가 법 없이도 살게 생긴 얼굴인데 왜 이렇게 맨날 악역만 하나. 이렇게 잘하니까 또 시키는 거 아니에요?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직전에 했던 뭐 지금 하는 웰컴 투 라이프라는 그렇죠. 드라마는 여기서는 악역인데 완전 악역인데 완전 악역이잖아요. 그 직전에 했던 자백이라는 TVN 드라마는 그걸 조금 악역이었다가 개가 천선하는 뭐 이런 유형이고 그전 영화들은 대부분 좀 악역이었던 것 같아요. 사자 달린 거 많이 하고 그 공부 많이 해가지고 공부 많이 하는 사자와 사기꾼 사자와 원래 그게 한 끗 차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이게 머리 좋은 애들이 사기치죠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이렇게 안 돌아가서 안 되니까.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이 사기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악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돌아가 보면 악역을 대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배우로서.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도 뭐 배우 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을지 모르는데 악역을 하면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어요. 다 쏟아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일상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가두고 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악역을 할 때는 굉장히 해방감을 느끼고 뭔가 연기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한 내가 잘 표현하고 오히려. 있냐 아니냐에 대한 두려움들이 어떤 뭐 그냥 좀 평범한 역이나 그냥 그런 역할 때보다는 별로 어차피 욕 먹을 거니까. 뭐 그래서 그런 편한 거 있겠죠. 아닐까? 뭐냐 악역은 어차피 욕 먹을 거니까 내가 뭘 해도 욕 먹을 거니까 별로 부담이 없다 이거 아닌가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뭐 20대 때는 워낙 좀 독하게 살아와서 사실은 그게 독한 구석이 어딘가 남아 있었을 있지 것이다.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군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곳곳에 그 정도는 있었었나?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연기를 할 때 보면 별로 그렇게 힘쓰지 않는 거를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악역이라고 해서 뭔가 못되게 보려고 애쓰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 맞는 대사에 더도 덜도 아니게 딱 하는 걸 느꼈거든요. 예전에는 막 표현하는 게 좋고 더 표현하는 게 좋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스스로 제 연기를 보고 제가 제 연기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그 남의 연기를 볼 때도 그렇고 뭔가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 나이가 든 게 아니라 이제 보수적이라서 조금, 그런지. 아니요. 이제 뭔가 한꺼풀 넘어간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뭐 그런 거면 엄청 감사한데 원래 연기라는 게 뭔가 이렇게 쌓아졌다가 다 쌓아놓고 확 내려야 되는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그 쌓아놓은 걸 내려놓지 못해서 연기가 더 오버가 되면서 사람들이 거부 반응 느낀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은 지적 수준이나 많은 인생의 이런 것들을 그냥 욕심내지 않는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돋보이지 않았나. 돋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상관이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도 같이 하면 묻혔을 거예요. 굉장히 강한 분이시죠. 손병호 선생님. 근데 그렇게 직선적이시고. 강하게 막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얌전하게 하면서 그 자기 역을 그렇게 보이게 한다라는 그게 굉장히 나는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아유. 그러니까 그냥 섭외한 건 아니고요. 네, 아, 연기란 게 참 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나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보이는 것 같아요. 보입니다. 네. 그런데 관객들도 알아요. 희한하게. 왜냐하면 배우들이 욕심이 있다 보면 뭔가 자기가 튀려고 젊을 때는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묻혀가는 연기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라는 거, 내 욕심을 잠시 순간 내려놓고 이게 맞춰줘야 되는 거가 얼마나 어렵다라는 걸 모르거든요, 젊은이들은. 최근엔 또 그런 고민을 해요. 이게, 아, 너무 묻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소위 씬스틸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좀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도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묻어만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죠. 왜냐면 이제 뭔가 특징이 없을까봐, 네. 아니면 나만의 연기 색깔이 없을까봐 그렇죠. 그런 고민이 들죠. 어쨌든 배우들은 띄어야 되니까, 관객들 눈에 그렇죠. 띄어야 되니까. 나만의 색깔이 네, 분명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김준기 배우의 색깔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힘주고 애쓸 때 자연스럽게 풀어놓는 그 방목 같지만 사실은 방향을 잡고 있는 그 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거는 아는 사람은 알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엄청 힘을 줬었거든요. 한참 그때는 전까지. 늦게 연기에. 시작한 데다가 아, 예, 그런 오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내가 네. 해내겠다는 어떤 그렇죠. 그 욕심으로 가득 찼을 네. 때는 힘줘서 연기들을 하죠. 네. 놀지 못하는 거죠. 사실 근데 연기나 이게 우리 예술이라는 게 플레이잖아요. 잘 놀아야죠. 사실 제가 이제 극단 차이무에 한 10년, 거기도 10년 이상 꽤 오래 있었는데 있었네요. 예. 그 이상우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놀아라. 그쵸. 그래서 공연 전에 항상 놀자 차이무 뭐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사실 그게 나이가 들수록 사실 놀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연기라는 게 정말 그럼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소꿉놀이부터 시작해서 놀이에 익숙한데 굉장히 교육돼지면서 놀이 문화가 사라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때 기욱서 선배님 잠깐 얘기했지만 이 극장이 어른들의 놀이 문화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 자체가 놀지 않는데 관객이 와서 어떻게 놀겠어요. 네, 그렇죠. 함께 놀아줘야 네. 이게 하나의 축제처럼 뭔가 이렇게 카타르시스 느끼고 이러고 갈 텐데,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는 건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내려놓고 놀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런 여유가 뭐 조금 생긴 것 같긴 한데 아, 생겼죠. 정말 이렇게 나이가 들면 또 그 배우가 쫓기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이나 어떤 체력은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는 조금씩 떨어지는 게 아닌가. 촬영 현장에 한 뭐 4시간, 8시간 가고 이러면 운동해야죠, 확실히 운동. 운동을 해도 그 나이가 주는 어떤 그 집중력, 이 저하 이런 거는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극복하기가. 근데 그것도 또 젊은 애들이 그거 아니면 또 연륜이 있는 배우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네, 이긴다기보다는 함께 하겠어요. 그걸 이제 젊은 배우들이 패기를 갖고 그런 면들을 내세워서 또 이렇게 노련한 배우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면, 노련한 배우들은 그 패기나 그런 건 또 젊은이한테 살짝 물려줘도 되죠, 뭐. 아유,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 아니, 말씀 잘하다 보고 워낙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시니까. 내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대공까지는 아니고. 근데 왜냐면 처음 얘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파고들게 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연극이 있다면 뭐 조금 영향을 준 작품이 있다면 뭘까요? 글쎄요, 그게 뭐 한 작품만은 딱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그래도 뭐 줄여보려면 저는 거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차이무에서 했던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하라면 광부화가들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광부인 화가들을 이제 지도하는 이제 선생님 역할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하면서 그게 즐거웠어요.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배역들은 부담감이 굉장히 더 컸었는데 그 역할은 좀 굉장히 즐거운
그러니까 그 봐요. 즐거운 게 기억에 남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저 그렇게 즐기셔야지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학교에서 또 제가 이제 후배들을 가르친 지가 한 4, 5년. 그러니까 한 년 정도 강의도 네, 나가시니까. 강의한 지가 4, 5년 정도. 과목이 뭐예요? 오디션 테크닉이라고. 그러니까 오디션을 어떻게 잘 볼 거냐를 그거 가르치는 조금 건데. 팁을 조금 여기서도 얘기해 아니, 저는 주세요. 사실 오디션에서 수없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10번 보면 한 번. 근데 한두 애들한테 번. 뭐라고 가르쳐요? 제가 많이 떨어져 봤으니까 오디션을 어떻게 하면 붙는다는 얘기는 자신이 없지만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얘기 제가 자신 있게 그것도 교육이네. 괜찮다. 그럼 어떻게 하면 떨어져요? 긴장하면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긴장하고 자기가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어쨌든 오디션은 내가 원하는 배역이 아니라 그쪽에서 배역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닌 부분으로 푸시를 해서 들어가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그 강의 방법이네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떨어졌더라. 제가 겪어온 시행착오들이 꽤 기니까 많고 기니까 좀 지금 제가 후배들한테는 좀 그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다라는 이거 봐 이만 봐라 이거 봐라. 그러니까 그게 아까 연출님 감독님 와서 보세요. 모든 선생님들의 그렇죠. 마음이니까요. 그 선생님들의 마음인데 네.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죠. 근데 걔네들은 지네들이 원하는 산에 가서 여기 아닌 갭이요 하고 다시 내려와야 아는 거야. 이게 아닌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할 수도 없는데 안타깝죠. 아무래도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영화는 또 주연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작은 영화들 주연 한 2-3번. 그래서 이제 신인상도 다 받았던데요. 그래도 너무 겸손하셔서 나는 상도 못 받았나 했는데. 근데 어쨌든 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엄청난 자신감. 희망 메시지구나 완전히. 그래서 그게 제가 사실은 그 필름 2.0 잡지에 있다가 2000년 초반에 다시 이제 다시 연극 쪽으로 왔었는데 한 7-8년 지나서 사실 처음으로 받은 상이라 제일 많이 고민할 때 제가 그때 40 초반 때 그때 용기를 딱 주는 엄청난 그렇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연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이런 고민할 때 이상이 더 해라 이렇게 딱 해준 거네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처음에는 이제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칭찬을 더 많이 해야겠다. 특히나 배우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엄청 자기 고민이나 상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칭찬을 해주려고. 원래 지적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초반에는 이제 초반에는 정확하게 지적. 그러니까 지적을 많이 한다기보단 정확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려고. 근데 정확하려고 하다가 보면 알겠어요. 결국 비판을 하게 되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도록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쨌든 이제 김준기라는 배우가 참 따뜻한 사람이고 그리고 꽉 찼을 때 비울 줄 아는 배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배우로서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연기에 대한 거라도 좋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딱 한마디로 뭔가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연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 좀 더 인간으로서 좀 넓어지고 깊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철학과 간 이유도 사실은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커서 철학과를 갔었던 건데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연기하는 목적도 연기로 왔던 것도 사실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사람이네요. 네, 결국 제 스스로가 좀 더 연기를 하면서 좀 더 넓어지고 깊어졌으면 좋겠고 그게 연기로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특별한 꿈은 없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제가 주어진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꿈은 없습니다. 나는 그게 가장 큰 꿈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일 어려운 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평생 동안 변치 않고 한 곳으로 쭉 바라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근데 그런 김준기 배우가 앞으로 한 곳을 쭉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그 선한 눈빛으로,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훌륭한 배우가 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네. 웰컴 투 라이프 성공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역으로 시청자들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감사합니다. 네.